안녕하세요. 서울중학교 2학년 친구들 과학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하를 띠는 이온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배웠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복습을 해볼게요. 학습지에 보면 우리가 두 전극이 있고 도선에 건전지와 꼬마전구를 연결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끊어져 있는 도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커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두 전극을 놓았을 때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누어지면서 나트륨 이온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을 향하고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향하더라. 그래서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아하, 전기가 통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설탕 같은 경우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 분자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탕 분자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황산구리는 파란색을 띄고요. 과만 가시질산 칼륨 용액 같은 경우는 보라색을 띄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파란색의 황산구리는 마이너스 극을 향했고 보라색의 과만 가지는산 칼륨 용액은 플러스 극을 향하는 것을 보고 아하, 구리이온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을 향했고 과만 가진산 이온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향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습 열심히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텐데요. 학습지 중단원 3, 전하를 띠는 입자에서 소단원 2,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교과서는 40에서 42쪽 보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은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 생각해보기 볼게요. 조개는 어떻게 단단한 껍질을 만들 수 있을까 되어 있네요. 옆에 그림을 보면요. 조개가 이야기를 해요. 껍데기를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탄산이온이 많이 필요하대요. 물고기가 깜짝 놀라죠. 바다에 탄산이온이 있어? 바닷물에는요, 탄산이온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개의 어떤 성분과 탄산이온이 만나면 껍데기를 키울 수 있대요.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닷물 속에는 탄산이온이 조개 몸속에 있는 칼슘 이온과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껍질을 만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 앙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앙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우린 이걸 앙금이라 그랬어요. 정리해 보면요. 자, 수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앙금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통해서 어떤 앙금들이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이란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이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1단원, 물질의 구성 단원을 배우면서 이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불꽃 반응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스펙트럼을 이용해서도 원소를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 앙금 생성 반응 또한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그 종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학습지 아래에 보면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 확인 실험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40쪽이고요. 선생님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실험 과정에 있는 증류수,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 선생님이 실험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빈 키트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히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여기 보면 이온 반응 실험지가 있어요. 여기에 차례대로 수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줍니다. 첫 번째는 중류수,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다음으로 수돗물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질산, 수용액을 마찬가지로 한두 방울 떨어뜨려 줘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던 시약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학습지에 보면 실험 과정에 표가 있어요. 질산한 수용액을 넣었을 때 증류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등 해서 이 표를 영상을 보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할 때는 스포이드와 시약병이 서로 섞이지 않게끔 라벨을 꼭 붙여야 되겠고요. 시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피부나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또한 실험지를 평평한 곳에 둬서 기울어져서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전에 준비해야 할 도구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 30ml 스포이트병 4개, 반응판, 보안경, 실험용 장갑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반응판 위에 여러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인 앙금의 생성 여부를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반응판에 쓰인 순서에 따라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을 각각 한 방울에서 두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이번에 떨어뜨린 수용액 위로 질산은 수용액을 한 방울에서 두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이때 질산은 수용액이 옷이나 피부에 묻으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반응판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만났을 때, 그리고 염화칼슘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만났을 때 흰색 앙금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영상 잘 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실험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이온 반응 실험지에 쓰인 대로 여러 가지 수용액과 수돗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을 마찬가지로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과를 기록하는 거였어요. 자, 먼저 염화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됐고요. 질산나트륨 수용액은 어땠나요? 그래요. 변화가 없었어요. 다음 염화칼슘 수용액은 그쵸.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됐어요. 실험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증류수 같은 경우는요. 변화가 없고요. 수돗물은요. 흰색 앙금이 생성이 돼요. 이 실험은 여러분이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해보면서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어뒀다가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리더라도 어떤 경우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고 어떤 것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아래에 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정리해보자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질산은 수용액 같은 경우는요. 질산 그리고 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한 전하를 띠는 이온 실험에서도 봤겠지만 이온이 결합한 물질은요. 음이온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읽어요. 즉 질산은 수용액 같은 경우는 질산 이온이 음이온이고요. 은 이온은 양이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 봤을 때는 우리가 은 이온 Ag에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음이온은 질산 이온이고 NO3의 마이너스입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는요. 앞에 나오는 게 양이온이라고 했어요? 음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음이온이죠. 그러면 음이온이 염화이온이고요. 이온식은 Cl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이온인데 전자를 한 개 얻어서 Cl-가 되고요. 그 다음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이 그렇죠. 뒤에 오니까 양이온이 되고요. 이온식은요. 대문자 N, 소문자 A 하고요. 이거는 양이온인데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려서 Na 플러스입니다. 다음으로 질산나트륨은요. 그렇죠. 질산이온이 그렇죠. 음이온이고요. 질산이온. 이온식은 그렇죠. NO3의 음이온이라 마이너스인데 전자를 한 개 얻는다. 반면에 나트륨이 두 번째 오니까 아하 양이온이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입니다. 자, 염화칼슘 수용액에서도 염화가 먼저 오니까 아하 음이온이구나. 염화이온. 이온식은 Cl-였고요. 다음으로 칼슘 이온은 두 번째로 오니까 아하 양이온이구나. 칼슘 이온이고요. 칼슘 이온은 대문자 C, 소문자 A 하고요. 플러스 양이온인데 이거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나요? 그래요. 두 개를 잃어버린다. 자, 이때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을 때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고요. 질산나트륨은요. 변화가 없었고요. 염화칼슘 수용액은 마찬가지로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에 있는 어떤 이온들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있는 이온과 어떤 반응을 해서 흰색 앙금이 만들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질산은 수용액에 있는 이온과 염화칼슘 수용액에 있는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서 흰색 앙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이온들이 서로 결합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봤을 때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어떤 것이죠? 그래요. 염화이온이에요. 이 염화이온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면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앙금을 생성한 음이온은 바로 염화이온이고요. 이온식은 Cl-였습니다. 그러면 이 염화 음이온과 반응하는 양이온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질산은 수용액에 있는 은이온이에요. 은이온 Ag의 양이온 플러스. 그러면 아하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서 흰색 앙금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이 생성된 앙금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온과 이온이 결합했을 때 음이온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읽는다고 했어요. 자, 음이온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염화이온이죠. 그러면 염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은이온이니까 염화은 앙금이 되겠습니다. 화학식을 적을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죠. 그래서 AG에 음이온 Cl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고요. 식을 적을 때는 양이온을 먼저 적는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아래에 3. 수돗물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온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라고 했네요. 실험에서 봤을 때 수돗물 또한 흰색 앙금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수돗물에는 어떤 이온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염화이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염화이온이 은이온과 반응을 해서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수돗물에 들어있을 거로 생각되는 이온 바로 뭐라고요? 그래요. 염화이온이고요. 이온식은 Cl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적어 보겠습니다. 질산 은 수용액과 반응해서 흰색 앙금을 생성한 용액에는 모두 어떤 이온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염화 이온이 들어있다. 따라서 수돗물에도 염화 이온이 들어있을 것이다. 실제로 수돗물을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소 기체를 넣어요. 그래서 수돗물에 염화 이온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이 수돗물을 직접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관찰해 볼 수 있어요. 계약을 하면 선생님과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더 생각해 보기입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무슨 이온? 염화이온과 질산한 수용액에 들어있는 어떤 이온? 은이온은 흰색 앙금인 무엇을 생산한다? 염화은 앙금을 생성을 해요.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고요. 질산한 수용액이 있는데 이게 혼합을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려볼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들이 있죠? 그래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 있고요. 또 Cl-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질산은 수용액은요, 어떤 이온이 있냐면, 질산 이온과 은 이온이 있었죠. 그래서, 은 이온부터 적으면 Ag의 플러스, 이게 은 이온이죠. Ag 플러스. 그리고 질산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을 섞었다고 봤을 때 혼합 용액에는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만나냐면 Cl 마이너스와 Ag 플러스가 서로 만나요. 그래서 이때 앙금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앙금을 여기 아래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AgCl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앙금은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여기도 Cl-와 Ag+가 서로 만나면 여기도 AgCl 앙금이 아래에 가라앉을 거예요. 염화은 앙금이 가라앉고 나면 나머지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그냥 그대로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Na 플러스와 Na 플러스 또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는
독신주의자라서 수영을 하고 있고, 염화이온과 은이온은 서로 천생연분이라서 만나면 앙금이 만들어지면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는 걸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4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을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염화, 앙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앙금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반응을 시키면 어떤 앙금이 만들어진대요. 자,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보면 탄산이 먼저 나오니까 탄산이온이 음이온이구나 알 수 있고요. 다음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구나. 근데요,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은 이온 B가 2대 1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을 2개를 그려주고요. 탄산 이온을 1개를 그려줬습니다. 자, 옆에 염화칼슘 수용액 같은 경우는요. 염화 이온이 먼저 나오네요. 음이온이구나. Cl- 있고요. 다음 칼슘 이온은요. Ca의 E+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학습지를 보도록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염화 이온에서 전자를 2개 얻어야 되는데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1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염화 이온을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이온들이 만나서 앙금을 만들어내는지 보려면요. CO3E- 탄산 이온과 CaE+ 칼슘 이온이 서로 만나서 앙금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이거는 양이온 먼저 적고 그 다음 음이온을 먼저 적어서 CaCO3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그래요. 음이온부터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산 칼슘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탄산 칼슘 앙금이고요. 이거는 흰색 앙금이에요. 자, 그럼 혼합 용액에서 아래에는 탄산칼슘 앙금이 가라앉아 있고요. 그럼 나머지 이온들은 마찬가지로 혼합 용액에서 둥둥 떠다니며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옆에 보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있네요. 아이오딘의 이온은 그렇죠. 음이온이죠. I-, I- 있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칼륨 이온은 그렇죠. 양이온입니다. 칼륨 K고요. 자, 질산 납 수용액 같은 경우는 질산이 먼저 나왔으니까 음이온이구나. NO3- 이고요. 납 이온 같은 경우는 PB에다가 E+였어요. 근데 기억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납 이온은 전자를 2개 잃어버렸어요. 근데 질산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1개 얻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성을 만들려면 그래요. 질산납 이온을 하나 더 그려주면 되겠어요. 즉 질산이온과 납이온은 서로 2대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온들이 만나서 반응을 하냐면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서로 만나요. 이때 납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 2개와 만나서 전체적으로 중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면 앞에 있는 게 납이고요. 뒤에 있는 게 아이오딘화 이온이었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되고요. 이거는요. 노란색의 앙금 색깔을 가져요. 그래서 옆에 혼합 용액의 모형을 그려보면요.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거 아이오딘이나 납 이온이고요. 다른 이온들은 유유히 수영을 하고 다닌다. 나머지 이온들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형으로 앙금 생성 반응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래 보면 창의적 사고력 있습니다. 공장 폐수 속에 중금속인 납이온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위에서 했어요. 그죠? 어떤 이온이 들어간 용액을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앙금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을 반응을 시키면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의 색깔은 그래요. 노란색이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과 납 이온을 반응시키면 어떤 색 앙금? 노란색 앙금이 생성된다. 이때 노란색 앙금의 이름은 아이오딘 화납 앙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서 탄산칼슘 앙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앞에 수업 시작할 때 조개 껍데기 이야기를 했었죠. 바다에 탄산이온이 있는데 조개 껍데기에 있는 이 칼슘 이온과 만나면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면서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껍질이 만들어진다. 혹은 조개 껍질뿐 아니라 산호도 만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위나 장 내시경을 할 때는요. 조영제를 먼저 먹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요. 이 조영제는요. 황산 바륨이 주 성분이에요. 황산이 먼저 나왔으니까 황산이 음이온이다 알 수 있고요. 바륨은 BE+.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앙금이 만들어지냐면 BA의 SO4 해서 황산 바륨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흰색 앙금이에요. 그래서 이 황산 바륨 앙금이 신체 조직보다 엑스레이선을 더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위나 장 속에서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륨 이온 같은 경우는요, 사실 독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황산 바륨 앙금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위에 올라가서 더 생각해보기. 염화은 앙금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봤을 때 혼합 용액에서는 아래에 보는 앙금이 만들어졌고요. 용액 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질산은 이온이 있어요. 선생님이 만약 여기에 전기 전도계를 닿아본다 라고 했을 때 이 전기 전도계의 불빛이 켜질까요? 켜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불빛이 켜지고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바로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용액 속에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을 향할 거고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은 플러스 극을 향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퀴즈를 낸다고 보면 선생님이 여기 소금물, 즉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설탕물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설탕물이 있을 때 선생님이 여기에 은 이온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때 소금물 같은 경우는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바로 AgCl 해서 염화은 앙금인데요. 설탕물 같은 경우는 앙금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죠. 설탕물에서는 설탕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앙금이 존재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설탕물에서는 설탕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즉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1단원 물질의 구성 진도를 다 나갔어요. 1단원 어땠나요? 여러분이 처음 원소 기호, 분자식, 이온식, 앙금식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고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과학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널에 질문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온, 이 표에서 탄산이온 같은 경우에 왜 탄산이온에서 탄소 원자 C를 먼저 적고 산소 이온인 O를 뒤에 적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선생님이 이 분자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운데 C 탄소 원자가 있고 이 탄소 원자와 결합한 산소 원자가 이렇게 주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결합 중심에 있는 탄소 원소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를 적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C 탄소 원자를 먼저 적고요. 뒤에 있는 산소 원소를 적고 근데 이게 총 3개가 있으니까 CO3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탄산이온은 전자를 2개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2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질문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이었고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은 이 모형을 통해서 앙금 생성 반응을 설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황은 앙금뿐만 아니라 탄산칼슘과 아이오딘화 납 앙금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5월 27일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